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생물 다양성과 진화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진화와 생물, 그리고 다양성. 자, 생물이 오랜 시간 동안 세대를 거치면서 환경에 적응해서 변화하는 거 이거 뭐야? 진화지, 진화. 그치? 진화. 그치? 자, 여기 포인트를 보면 오랜 세월 동안 여러 세대에 거치면서 환경에 적응하는 것. 환경에 적응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된다? 변화한다. 자, 어떤 생물 집단의 특성이 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의 종으로부터 새로운 종이 생기는 과정. 자, 요 새로운 종이 생기는 과정을 뭐라고 부르냐면 종의 분화라고 불러요. 종의 분화. 자, 진화와 생물 다양성, 기존의 생물종으로부터 새로운 종이,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지구상에 다양한 생물종들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 바로 진화를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진화설, 우리 크게 두 가지 배웠지, 그치? 라마르크의 용, 불용설, 쓰면 발달되고 안 쓰면 퇴화돼요 라고 하는 거지. 그때 이제 기린 목에 대한 설명을 용불용설로 했었어요. 그쵸? 높은 나뭇가지 잎을 먹기 위해서 점점점 키우다 보니 목이 길어졌다라는 거죠. 하지만 얘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어? 그래. 획득 형질은 유전되지 않는다라고 했어. 그치? 그러니까 물론 걔가 노력을 해서 기린이 목이 좀 길어질 수는 있지만 그것이 그 자손에게서 유전이 돼서 목이 긴 자손이 나오지는 않는다는 얘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다윈의 종의 기원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자연선택설 내추럴 셀렉션. 자, 이 말 자체가 보면은 누가 선택한다는 거야? 자연이 선택한다는 거야. 자연이 선택한다는 거야. 자연이 선택한다. 그 자연이라고 하는 건 환경이 되겠지. 그 자연의 환경에 잘 적응한 적합한 특성을 가진 개체들을 자연이 선택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생물 집단 내 형태나 기능이 다양해. 이 다양한 수 있는 이유는 다양한 개체라고 하는 거는 변이가 존재한다는 거지, 그치? 변이가 있다는 거야. 환경에 적합한 특징을 가진 개체가 살아남아서 자손을 남기기 때문에 이것이 자연 선택이 된다. 그리고 이것이 세대를 거듭하면서 누적되면 새로운 종으로 진화가 일어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하지만 이 자연 선택설의 한계는 뭐였어? 그러면 처음에 다양한 개체가 있었던 것, 그래서 우리가 개체변이라고 하는데 개체변이에 대한 설명 못했죠. 그렇죠? 그리고 유전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는 건가? 자, 이것도 설명하지 못한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 그림은 이제 자연선택설에 대한 거죠. 그렇죠? 원래 다양하게 있었는데 그 중에서 목 짧은 애들이 도태되고 목 긴 아이들이 생존에 적합했기 때문에 이 자손들이 살아남아서 지금은 목이 길어졌다는 거죠. 자, 핵심 원리 자연선택. 요 핀치색 지난번에 교과서에서 봤지, 그치? 다윈은 진화의 핵심 원리로 다시 한번 자연선택을 주장을 하였고, 이를 뒷받침하는 예로 갈라파고스 군도의 핀치셋 부리, 그치? 얘네들 같은 종인데 사는 곳의 환경에 따라서 먹이가 다르게 되고 그 먹이에 따라서 부리의 모양이 다 다르더라. 이런 핀치셋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에서는 이런 표가 없었는데 여기 프린트에서는 이렇게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연 진화 과정, 자연 선택설에 의한 진화 과정인데 첫 번째, 생물은 먹이나 생활 공간 등 주어진 환경에서 더 많은 그 자손을 낳게 된다라는 이게 이제 첫 번째 과잉 생산이죠. 먹이하고 서식지만 충분하면 우리는 생물들은 굉장히 많은 자손들을 낳을 수가 있고 그 낳은 자손들은 굉장한 다양한 형태와 기능을 가지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얘네들 사이에서 이제 자원을 두고 경쟁이 일어나게 된다. 생존 경쟁이 일어나게 된다. 자, 그 중에서 생존에 유리한 변이를 특성을 가진 개체들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애들은 도태된다. 이것이 자연 선택. 그리고 이 형질을 물려받은 자손들은 이 오랫동안 세대가 거듭되면서 변이가 누적되고 진화가 일어나서 종이 다양해진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항생제 내성세균의 자연선택, 이것도 우리가 교과서에서 했었다, 그치? 집단 내에서 돌연변이가 발생해서 항생제 내성을 가진 세균이 나타나고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는 환경에서는 생존에 필수적이지 않지만 항생제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내성세균의 비율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조심해야 될 건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항생제를 사용함으로 해서 내성이 없던 아이가 내성을 갖추는 게 아니라 처음에 기린의 목이 짧은 아이들과 긴 아이들이 같이 있었던 것처럼 여기 보면 항생제 내성이 있는 애들이 원래 있었어, 원래. 그랬는데 항생제를 처리하면 없던 애들이 없어지게 되고 점점 비율이 얘네들이 나중에 이제 번식을 하게 되니까 점점 이 항생제 내성세균의 비율이 높아지게 된다. 그래서 나중에는 항생제를 처리해도 대부분 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균의 수를 줄일 수가 없다. 라는 이제 항생제 내성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우리가 슈퍼박테리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항생제 내성을 동시에도 가질 수 있거든요. 한 가지에 대해서만 갖는 게 아니라 인간이 발명한 지금 항생제 숫자는 엄청나게 많아요. 계속 이제 세균도 살아남기 위해서 적응을 계속 하고 있고 인간도 세균으로부터 감염되지 않도록 죽지 않기 위해서 계속 항생제를 개발을 하고 있고 이 싸움은 사실 영원히 갈 것 같아요. 그렇죠? 원래 사실은 인간은 그 전에 이 세균에 의해서 감염에 의해서 훨씬 더 인구가 많이 줄었어야 돼요. 아마 항생제가 개발되지 않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지금과 같은 이런 계속 인구가 증가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인류는 항생제라는 것을 만들어서 계속 이제 감염으로부터 싸워왔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진화의 원동력 변이. 자, 변이에는 크게 유전적 변이와 비유전적 변이가 있다 그랬지, 그치? 자, 유전적 변이. 무당벌레의 날개 색깔과 무늬, 그 다음에 뭐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의 겉모습과 그 다음에 외모, 키, 지문, 뭐 전부 다 이런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것들 유전적 변이에 해당한다. 그래서 진화에서 얘기한 변이라는 것은 유전적 변이를 의미하는 것이다. 자, 유전적 변이의 원인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유성생식에 의한 유전자 조합. 우리는 부모로부터 정자 하나, 난자 하나가 만나서 수정이 되게 되는데 이때 정자가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 난자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같더라도 형제가 그렇게 다르고 맨날 싸우지. 그치? 그런 이유가 바로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돌연변이지. 뭐 노화에 의해서 또는 그 세포에서 만들어진 독소 또는 자외선 또는 유독물질, 발암물질에 의해서 돌연변이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연 상태에서도 이 복제나 전사의 실수에 의해서 돌연변이가 일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염기쌍이 하나만 변하더라도 우리 예전에 그 난모양 적혈구 빈혈증 같은 그런 유전병을 갖게 될 수도 있다 그랬죠. 돌연변 유전자가 자손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자손의 유전적인 다양성은 증가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 다윈은 개체 변이를 설명하지 못했죠. 왜 목이 짧은 기린과 목이 긴 기린이 존재할 수 있는지, 그치? 그거는 돌연 변이로 지금은 설명이 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종을 탄생하게 하는 진화의 원동력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전적 다양성이 바로 유성생식을 하는 생물들의 굉장히 큰 장점이 되는 거야. 무성생식을 하는 세균들은 20분, 40분마다 본인과 똑같은 애를 계속 복제해서 만들어낸단 말이야. 환경만 적합하면 이렇게 좋은 번식 방법이 없어요. 그치? 근데 이 지금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의 생물들은 사실 유성생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 세균과 단세포 생물을 제외하면. 그것은 이렇게 다양한 돌연변이라든가 유전자 조합으로 인해서 유전적 다양성이 높을 경우에 환경이 변하게 돼요. 환경이 변했을 때 그때 이제 많은 적합하지 않은 불리한 생존에 불리한 아이들이 없어지게 되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일부 생물들이 살아남아서 멸종되지 않고 계속 진화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지. 자, 돌연변이는 일반적으로 생존에 불리하다고 그때 얘기했었죠. 대부분 불리하지만 환경에 따라서 유리하게 작용이 되면 자연 선택되기도 한다. 자, 그 다음에 그때 예전에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얘기했었지. 말라리아가 자주 발생하는 중앙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이 남모양 적혈구를 가진 사람의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희한하게 원래는 그 마을에 여기 힘도 세고 키도 크고 건장한 사람과 그 다음에 서 있기도 힘들고 비실비실한 요 사람과 둘 다 남자예요. 남자.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인기가 많을까? 당연히 사냥도 잘 해오고 이 튼튼해 보이는 이 남자가 더 인기가 많아야 되는데 이 부족에서는 이 남자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은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이 남자와 결혼해서 낳은 자손은 말라리아 모기에 물려도 죽지 않는 거지. 그치? 뭐 사냥을 잘하고 튼튼한 것도 좋지만 죽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러한 그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유전자와 말라리아 이런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고 하는 거는 생존에 굉장히 치명적인 질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많이 남아있는 이 유전자가 많이 남아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서의 자연 선택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예시로 등장하는 거예요. 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생원 생투에서도 계속 등장합니다. 여기 있죠? 남모양 여기 뒤에 보면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는 남모양 적혈구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된 거야? 생존에 더 유리한 거야. 그래서 남모양 적혈구가 자연 선택된다라고 이야기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로는 변이와 유전적 다양성의 중요성. 아까도 얘기했지만 변이가 다양하고 유전적 다양성이 높을수록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개체가 존재할 가능성,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그래서 유전적 변이는 진화의 필요 조건이다. 반드시 갖춰줘야 되는 거다. 그래서 전에 그 얘기도 한번 했었죠. 그 바나나 이야기도 한번 했었죠. 그치? 우리가 먹는 바나나가 단일종이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윈의 진화론.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땡땡땡에 의해서 땡땡땡이 일어난 결과 지금의 다양한 생물이 나타나게 되었다. 다양한 유전적 변이에 이들 중에서 적합한 아이들이 살아남은 거지, 그치? 자연 선택이 일어나서 지금의 다양한 생물이 나타나게 됐다. 이게 다윈의 진화론이죠. 자, 한계점, 아까 선생님이 얘기해 준 거 여기 있네요, 그렇죠? 유전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변이에 대한 원인과 변이가 유전되는 원리를 설명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다윈의 이런 거의 그 자연 선택이라든가 종의 기원으로 인해서 현대 유전학의 발전과 그 다음에 이 체계적인 학문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현대 진화학이.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의 보전. 아까 그 종의 분화와 유지에는 이 유전적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제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배웁니다. 생물 다양성. 생물 다양성의 뜻은 수많은 종과 생물들이 그들이 가진 유전자와 생태계가 안정되게 유지되고 그 다음에 이 수가 다양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생물 다양성이라 하죠. 자, 지금 말이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수많은 종의 생물과 그들이 가진 유전자, 자, 수많은 종과 그들이 가진 유전자, 그리고 생물들이 살아가는 생태계를 생태계의 다양차. 여기다가 얘들아 여기 좀 뭐가 빠진 것 같아. 생태계 추가해야 될 것 같아. 생태계의 다양성을 통틀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생물 다양성이라고 부르지. 그렇지? 문장이 좀 어색했어요. 그때 우리가 뒤에서 배웠지만 생태계라고 하는 거는 그 환경까지 비생물적인 요소까지 전부 포함된 거지, 그렇지? 그래서 생물이 생활하는 생태계와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존재하는 생물들의 종수와 그 다음에 그 생물들이 한 종이 갖는 유전자의 다양성을 모두 의미한다. 그래서 세 가지를 전부 우리가 합쳐서 생물 다양성이라고 한다. 첫 번째,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태계의 다양성. 다양한 정도는 생태계 다양성이지. 지역마다 이제 그 비생물적인 요소들, 지형, 기후, 강수량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생태가 존재하게 되고 그 생태계에 존재하는 생물 종수, 종류도 다양하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 생태계에서 얼마나 많은 생물 종이 고르게 분포하는가, 이것이 종 다양성이죠. 생물 종 다양성. 얼마나 많은 생물 종이 고르게 분포하는가. 그래서 생물종이 많을수록 그리고 종의 분포 비율이 균등할수록 고를수록 종 다양성이 높다. 선생님한테는 지금 여기 그림이 없는데 여기 있네요. 자, 여기 보면 지금 가하고 나에 전부 4종류씩 있어요. 종 A, B, C, D가 다 있거든요. 그렇죠? 찾아볼까? 자, 얘 A고요. 얘도 A고요. 그리고 얘가 B고요. 얘도 B네요. 그리고 얘가 C고 여기도 C 있고 여기 D가 있고 여기도 D가 있어요. 종류는 4종류가 모두 똑같아. 근데 보면은 개체수가 지금 A, B, C, D를 한번 세볼까요? 여기 A가 몇 개 있지? A가 3개, B가 4개, C가 4개, 그 다음에 D가 4개. 이렇게 있네요. 맞나요? 15개.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까? 여기는 A가 엄청 많네. 그치? A가 7개 있는 것 같아요. 8개네. 그치? A가 8개. B가 하나, C가 3개, D가 3개. 이렇게 있죠. 한쪽으로 좀 몰빵돼 있지, 그치? 그래서 두 지역의 식물 종류의 수는 모두 4종류로 같지만 식물 종의 개체 수는 가가 나보다 고르게 분포하기 때문에 가가 나보다 생물 다양성이 종 다양성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얘기할 수 있다. 자, 세 번째. 한 생태계 내에서 유전자가 다양한 정도를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유전적 다양성이지.
그래서 아까 딱정벌레의 날개와 무늬의 색깔이 다양한 것, 달팽이 껍데기 색깔과 무늬가 다양한 것, 뿐만 아니라 식물들, 우리 사람들도 머리의 색깔, 홍채의 색깔, 얼굴 생김새, 키, 몸무게, 그다음에 지문 할 것 없이 유전되는 것들에 대한 유전적 변이에 대한 것들은 전부 다 여기에 해당하겠다. 자, 옆으로 나갈게요.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 여기는 선생님 거에 좀 괄호가 안 쳐져 있어서 선생님이 괄호를 좀 치면서 해야 될 것 같아. 자, 종 다양성이 높을수록, 그쵸? 여기 괄호 쳐져 있죠? 높을수록 생태계의 먹이 그물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환경이 변하더라도 평행이 유지되기가 쉽다. 자, 낮을 경우에는 먹이 그물이 단순한 생태계에서는 하나가 사라지게 되면, 얘가 사라지게 되면 다 없어질 확률이 높아지게 되지, 그치? 개구리하고 뱀이 멸종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생태계 평행이 깨질 위험이 높다. 자, 먹이 사슬이 복잡하게 되면은 하나가 없어지면 다른 걸로 물론 영향은 받을 수 있겠지만 급하게 멸종되거나 이런 거는 조금 지연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어떤 한 생물이 사라져도 그 생물을 대체할 생물종이 있기 때문에 생태계 평형이 깨질 위험이 낮다라고 돼요. 여기서부터 얘기죠, 그렇죠? 생물종을 대체할 생물종이 있다. 뱀의 입장에서는 다람쥐 없으면 토끼 먹으면 되고 토끼 없으면 들쥐 먹으면 되지, 그치? 물론 두 개나 더 많은 먹이들이 없어지게 되면 영향이 더 커지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옆에 있는 것처럼 먹이 사슬 하나로만 된 이런 단순한 생태계보다는 훨씬 더 유지될 확률이 높다. 자, 먹이 사슬이 복잡할수록 생태계 평형이 이런 거 괄호를 왜 쳤지? 잘 유지된다. 자, 밑으로 내려갈게요. 유전적 다양성의 중요성, 급격한 환경 변화. 또 나왔네. 유전적 다양성이 낮은 종은 환경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여서 멸종할 가능성이 높다. 자, 여기서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종이라고 하는 건 개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는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개체군을 얘기하는 거야. 종 전체를 얘기하는 거야. 그 개체군 전체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야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해서 멸종할 가능성이 높다. 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같은 종 내에서도 유전적 다양성이 높으면 급격한 환경 변화나 전염병에도 살아남아서 쉽게 멸종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종으로 진화도 가능하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왜 이렇게 자꾸 들락날락하지? 지금 네트워크가 불안하나? 자, 생태계 다양성의 중요성. 생태계가 다양해서 생물의 서식지가 다양할수록 또 생물종도 다양하게 된다. 선생님이 예전에 그 얘기 했었지, 그치? 유전적 다양성이 종 다양성이 영향을 주고 종 다양성이 높았을 때 생태계 다양성에도 영향을 주는데 애들도 이렇게 영향을 준다 그랬죠, 그렇죠? 요거 기억납니까? 자, 그 다음에 자, 다양한 생태계는 그 자체로도 공기, 물, 토양들을 보호하고 지구 환경을 안정되게 유지를 해준다. 자, 넘어가고요. 자, 늪, 호수, 갯벌 등의 생태계는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분해해서 생물들의 서식지를 정화하고 해양 생태계는 물고기의 산란量서식지를 그러니까 다양한 이 서식지를 제공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위협받고 있는 생물 다양성 예전에 요거 원인 선생님이 한 5가지인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여기는 서식지 파괴랑 서식지 단편화가 같이 있네, 그치? 그래서 같이 적을게요. 서식지 파괴 및 서식지 단편화. 자, 이렇게 적겠습니다.
생물 다양성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고요. 서식지 파괴는 우리가 벌목이나 또는 습지 매립 같은 것으로 생태계에 커다란 변화를 주면서 그 서식지에 살아가는 생물종들이 거기서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거지, 그렇지? 단편화는 서식지의 면적이 사실 크게 줄어들지 않아. 그렇지? 통로 정도만 만드는 건데 이 단편화가 왜 문제가 되냐면 서식지 파괴나 감소 같은 효과를 만들어내게 된다 그랬지, 그렇지? 왜냐하면 이 서식지가 이렇게 나눠지게 되면 원래는 이 바깥쪽에 살아가는 애들도 있고 바깥쪽에 살아가는 애들도 있고 안쪽에 살아가는 애들도 있는데 주로 안쪽에 좀 안전한 곳에 살아가는 애들이 많겠죠, 그렇죠? 자, 이런 친구들이 살아가는 곳이 이렇게 단편화가 일어나게 되면 이 전체 면적이 줄어들게 된다. 이 이야기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새로운 서식지에 천적이나 질병이 없어? 그러면 외래종이죠. 그래서 대량으로 번식하게 돼서 고유종의 서식지를 차지하고 그 생물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 여기 이제 예시가 잘 나와 있네요. 블루길, 뉴트리아, 크니브럭, 베스라 그랬죠? 붉은 기거부, 가시박, 단풍, 돼지풀, 서양 등골나무 같은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무분별한 포획과 남획이네요. 그렇죠? 여기는 야생동물의 불법 포획과 남획. 불법 포획은 잡으면 안 되는데 잡는 거고요. 남획은 잡아도 너무 많이 잡는 거야. 뭐 참치 같은 거 우리 잡아서 먹잖아, 그렇지? 근데 치어라든가 이런 것들 너무 많이 잡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생산량도 줄어들긴 하지만 이 생태계 입장에서 참치 개체수가 급감하게 되면 생태계에 영향을 주게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대기 오염으로 생성된 산성비, 뭐 토양 산성화, 그 다음에 중금속 온난화 피해, 이것은 환경 오염이죠. 뭔가 그로 인한 기후 변화. 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보존하려고 하는 노력은 앞에 우리가 봤었던 4-5가지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방지하고 또는 그 복원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지, 그치? 뭐 개인적으로는 뭐 에너지 절약, 자원 절약 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 국가적인 노력, 이런 게 중요하겠지, 그치? 생태 통로 설치해서 단편화된 서식지에서 이 동물들이 이동할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해주고, 불법 포획과 남획 금지하고 외래종 도입할 때는 검증 절차 거치고 보호구역 지정한다. 요거 예전에 했었죠? 4가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국가 내에서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국제적으로 국가 간의 협력을 위해서 협력을 통해서 생물 다양성 보건 활동에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생물 다양성과 그 진화와 보존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